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술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끙끙 앓는다. 젊을 때는 술 마셔도 금방 깼는데 이제는 하루는 뭐야 이틀이나 숙취 때문에 고생한다니까?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그럼 아예 끊어야지 뭐라고 쉽게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평생 즐겨온 작은 기쁨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술은 다 똑같아. 몸에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이에요.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올해 65살이고 아직도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젊은 의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무조건적인 금주보다는 현명한 음주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막걸리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인상 깊었던 환자분이 계셨어요. 80대 초반의 할머니셨는데 정기검진 차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50대 수준이었거든요. 할머니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특별히 드시는 건강식품이나 운동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할머니 대답이 예상과 달랐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저녁마다 막걸리 한 잔씩 마시는 게 전부예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알코올은 건강의 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시작한 게 막걸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였어요. 의학 논문도 찾아보고 전통 발효학도 공부하고 심지어 직접 막걸리를 담가보기도 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한 균과 영양소가 가득한 발효 건강식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막걸리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 중에는 이름만 막걸리고 실제로는 인공 감미료와 알코올만 섞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가짜 막걸리를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제가 발견한 진짜 막걸리의 비밀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술 때문에 고생했어요. 병원 일이 힘들어서 집에 오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소주를 자주 마셨거든요. 맥주랑 섞어 마시기도 하고 가볍게 마신다며 차가운 캔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살도 찌고 피로감은 늘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또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소화는 당연히 되지 않았죠.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지방간은 기본이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술을 완전히 끊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러던 중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녁마다 막걸리 한 잔씩을 드셨거든요. 이게 내 보약이야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어르신들의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마지막까지 정신도 맑으시고 몸도 아픈 곳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걸리로 바꿔봤어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숙취가 거의 없어졌어요. 소주를 마실 때는 다음날 아침이 너무 힘들었는데 막걸리는 오히려 숙면을 도와주더라고요. 소화도 좋아졌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 재검사를 받았을 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아, 막걸리는 정말 다르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막걸리나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막걸리를 골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좋은 막걸리와 나쁜 막걸리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겸. 똑같이 생긴 막걸리라도 성분과 제조 방법에 따라 천지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겸.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아무리 좋은 막걸리라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도 알려드릴 겸. 음식 조합에 따라 막걸리의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반감되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막걸리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겸. 아무리 좋은 것도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술이 예전만 못해.
조금만 마셔도 힘들어. 술을 끊으라고 하는데 그럼 친구들과 만날 때 뭘 마시지? 건강은 챙기고 싶고 술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마셔온 발효 건강식품이거든요. 요구르트나 김치처럼 몸에 좋은 유산균이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다만 요즘 시대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가짜 막걸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진짜 막걸리를 찾아서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 없이 마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마셔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고 하루의 마무리 의식 같은 거예요. 그 한 잔 덕분에 65살인 지금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막걸리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막걸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막걸리 코너를 보신 적 있으시죠? 똑같이 생긴 흰색 병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천지 차이라는 걸 아세요? 어떤 막걸리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천연 발효식품이고 어떤 막걸리는 그냥 달콤한 알코올 음료에 불과해요. 문제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막걸리를 찾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바로 제조 방법이에요. 병 뒷면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살균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막걸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살균 과정에서 몸에 좋은 유산균과 효소가 모두 죽어버리거든요.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고온에서 끓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막걸리 특유의 건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 확인할 건 성분표예요. 진짜 좋은 막걸리는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만 들어가요. 여기에 각종 첨가물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건 건강을 위해서라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막걸리는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께는 더욱 좋지 않아요. 달콤한 맛을 내려고 넣은 건데 이런 인공 당분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막걸리는 어떻게 찾을까요? 우선 유통기한을 보세요. 진짜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거든요. 한 달 이상인 건 대부분 살균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냉장 보관이 필수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상온에서 오래 둘 수 있는 막걸리는 이미 유익한 균들이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저렴한 막걸리는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 양조장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막걸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막걸리를 구했다면 이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 밑에 가라앉은 하얀 앙금을 싫어하세요. 지저분하다, 목에 걸린다 하시면서 윗물만 따라 마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아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하얀 앙금이야말로 막걸리의 핵심이거든요. 유산균도 거기 있고 몸에 좋은 영양소도 대부분 거기 들어 있어요. 그걸 버리고 윗물만 마신다는 건 한약에서 약재는 다 버리고 물만 먹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막걸리는 반드시 잘 저어서 앙금까지 함께 마시셔야 해요.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게 막걸리의 매력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마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막걸리도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때예요.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한 잔씩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막걸리의 유산균과 효소가 음식물과 함께 소화 과정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요.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밥그릇으로 치면 반 그릇 정도 되는 양이죠. 막걸리 한 병을 사흘에서 나흘에 나눠 드시면 딱 좋아요. 많이 마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막걸리와 함께 먹는 음식도 신경 써야 해요. 보통 막걸리 하면 파전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파전은 그리 좋은 궁합이 아니에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 소화에 부담을 주고 막걸리의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는 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담백한 음식들을 추천드려요. 두부 요리, 나물 반찬, 생선구이 같은 것들이 막걸리와 잘 어울려요. 이런 음식들은 막걸리의 유산균이 장에서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도 도와주고 포만감도 줘서 과음을 방지할 수 있어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는 것도 좋아요. 발효식품끼리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데 막걸리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제 경험과 여러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중년 이후 분들께는 더욱 그렇고요. 우선 장 건강이 좋아져요. 막걸리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거든요.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배변 활동이 원활해졌다고 하시고, 설사를 자주 하시던 분들은 장이 안정됐다고 말씀하세요. 수면의 질도 향상돼요. 막걸리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감기에 자주 걸리시던 분들이 덜 걸리게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막걸리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막걸리라도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수면제 같은 걸 드신다면 막걸리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걸리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천연꿀을 조금 넣어보세요.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해요. 맛도 부드러워지고 꿀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아요. 제철 과일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엔 복숭아나 자두, 가을엔 배나 사과를 얇게 썰어서 막걸리에 담가두시면 과일 향이 배어서 마시기 좋아져요. 생강을 조금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소화에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특히 겨울철에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속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계속하시면 되고,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하다면 중단하시는 게 좋겠어요. 무엇보다 막걸리는 건강한 생활의 보조수단이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따로 하시면서 막걸리를 통해 작은 도움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3살 되신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잦아졌대요.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고 운동을 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막걸리를 권해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괜찮을까요? 걱정이 많으셨지만 일단 일주일만 시도해 보시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 때 막걸리 반 컵 정도만 드시라고 했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밤에 잠이 금방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개운해요. 변비도 많이 좋아졌고요. 더 놀라운 건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 지표들이 좋아져 있었거든요. 이제 막걸리 없으면 안 돼요. 하루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분처럼 막걸리를 통해 건강이 좋아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에 동네 전통주 가게에 가보세요. 요즘은 대형마트에도 좋은 생막걸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처음이시라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병으로 하나 사보세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그날 저녁 식사 때 한 잔 드셔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으니까 꿀을 조금 넣으시거나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 보름은 계속해보세요. 그래야 몸의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일주일 정도 드셨는데 속이 불편하거나 잠이 안 온다면 양을 줄여보세요. 사람마다 적정량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마셔야지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하루 한 컵, 이 원칙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막걸리를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막걸리를 처음 드실 때는 식사 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빈속에 마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밥 한 숟가락, 막걸리 한 모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드세요. 처음 일주일은 막걸리 맛에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맛이나 걸쭉한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적응되면 오히려 그게 매력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잠은 잘 오는지, 아침에 속은 편한지,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인지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막걸리가 여러분 생활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오늘 막걸리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하다 이런 기분이 드실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막걸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따로 하셔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막걸리는 그런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막걸리를 마신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 의존증이 될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막걸리는 도수가 낮고 하루 한 컵 정도의 적당량을 지키시면 문제없어요. 오히려 과도한 음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요즘은 막걸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을 위해 막걸리를 마신다고 하면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용이 부담될까? 좋은 막걸리도 한 병에 몇천 원 정도예요. 하루에 한 컵씩 마시면 한 병을 사흘에서 나흘 동안 마실 수 있으니까 하루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하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드릴게요. 저는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정말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매일 저녁 6시 반쯤 되면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요. 그리고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천천히 한 잔을 마시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막걸리 덕분에 잠도 깊이 자게 됐고 소화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죄책감 없이 술을 즐길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술을 마실 때마다 몸에 안 좋은 걸 또 마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오늘도 건강을 챙기는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도 막걸리를 통해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한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막걸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막걸리 마셔봤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막걸리는 어떤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막걸리를 마셔도 될까요? 등등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한 음주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막걸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고 막걸리 한 잔과 함께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